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어, 너무 추워가지고, 좀 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원래 밤에 이렇게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 같이 동행한 여자친구 일정상, 새벽에 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좀 오늘 집에 올 수 있었고, 확실히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여행 가서 너무 춥다 보니까 제가 여행은 여름에 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고생도 했습니다. 여행 기간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격이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을 가져왔지만 마음이 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옆에 저 혼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반자도 있다 보니까 분석이 집중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다시금 이제 분석에만 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고, 좀 이제 제가 여행 기간 중에 준비했었던 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인데, 이게 화면이 좀 비율 조절을 이렇게 해서 좀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왼쪽은 양팀 탑 플레이어 그냥 좀 보여주기 식이고요. 이거는 그러고 이 가운데 이거는 양팀 합산으로 직전 맞대결, 가장 최근 맞대결. 그러니까 올 시즌에 맞대결이 없었던 팀의 맞대결은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더 훨씬 보기 쉬워진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파란색이 더 선명한 파란색일수록 더 그 존에서 야투율이 좋았다라는 거를 이 팀 로고까지 옆에 붙여 있죠. 좀 이렇게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클리블랜드랑 워싱턴 경기죠. 클블은 모블리가 좀 GTD 상태인 가운데 오코로가 복귀를 하고 크레이그 포터가 G리그로 내려갔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경기 역시도 쿠즈마, 브록던, 키스퍼트 등 핵심 3명이 결장을 하거든요. 우선 휴식기가 꽤 길었던 상황입니다. 클블은 올 시즌 이틀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평균 득점이 120득점을 좀 우습게 넘길 정도로 야투 안정감도 확실히 고조되는 수준이지만 워싱턴은 대려 2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평균 득점이 크게 하락을 했고 100득점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의 평균 득점을 자랑했으며 3점 성률도 2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양팀 맞대결을 좀 주요 깊게 이거죠. 이때 이 샷 차트랑 이 박스 스코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직접 맞대결 정보입니다. 이날에는 솔직히 워싱턴이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어요. 팀이 아트 30%대 38.6%, 3점 15.4%. 완전히 3점이 뭐 20%대도 아닌 10%대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아예 슛이 안 들어간 수준이었죠. 그런 수준 속에서 31점 차 대패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게 주전 타임, 벤치 타임, 가비지 타임까지 모조리 클블이 마진을 벌어온 경기. 클블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선수가 없이 모두 플러스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클블도 슛감이 그렇게 막 터졌다. 야투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수준도 아니었거든요. 팀 야투 48%, 3점 35%. 그러니까 3점도 리그 평균보다는 좀 이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투도 클블이 9개나 좀 흘리면서 그렇게 슛감이 좋은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워싱턴이 대려 우위를 점했던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클블이 31점 차 대승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명백히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경기였다. 참고로 이날 클블의 모든 선수 중에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득점 1위 오블리랑 도노반 미첼 19득점이 불과했죠. 그 정도로 한 선수가 막 압도적으로 터지는 경기, 클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음에도 31점 차 대승.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벤치 타임이건 식스맨 싸움이건 가비지 싸움이건 주전 싸움이건 모든 시간을 1, 2, 3, 4쿼터 다 클블이 이겼듯이 모든 시간을 압도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물론 워싱턴이 불과 얼마 전에 덴버전에
워싱턴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NBA 팀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1.01도 부러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상대 팀이 3점 쏘는 족족 들어가거나 그리고 에너지 레벨 차이만 현저하게 난다거나 딱 그런 경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워싱턴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틀 있으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NBA가. 워싱턴은 지금 굉장히 그런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일 쿠즈마도 매물로 지금 유력하죠. 발렌슈나스는 거의 확정이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선수들이 제 핵심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워싱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 패배가 아니라 부상입니다. 얘네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괜히 몸값 떨어질까봐. 그게 불안한 시점인데 클브는 아시겠지만 윈나우 팀이라서 이 경기는 기준점 17.5. 제가 알기로는 올 시즌 NBA에서 제일 높게 받은 핸디 기준점인데 그거 무시하고 갈만하다라고 봅니다. 클브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운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양팀 상대 전적이 클브리 워싱턴을 이기는 경기에서 언더 비율이 80% 이상이에요. 언더 비율이. 그래서 원래 정석은 클브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는 건데 저는 우선 분석은 오바 쪽으로 했습니다. 서브는 오바 쪽으로. 오바는 그냥 가급적 그냥 버리시는 걸로 권장 드립니다. 필라랑 인디애나 경기는 필라는 엠비드가 부상 리포트에서 완전히 빠졌고 캘럼 마틴만 결장을 합니다. 인디애나는 니스미스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요. 우선 필라델피아는 직전에 엠비드가 복귀 전에 31득점,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면서 시카고의 득점을 100득점으로 묶으면 승리를 따냈습니다. 엠비드가 상당히 좋은 2점 슈팅 아트를 기록을 했고 리바운드 또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따낸 그런 선수였거든요. 이날 필라델피아가 3점 성공이 25%밖에 안 됐음에도 8점 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인사이드를 완전히 압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이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팀이 엠비드랑 폴 조지가 없을 때에도 리바운드 수치가 막 밑바닥에 있고 그런 팀이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싸움은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동반되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에 정말 막 연패 빠지고 시즌 초반 완전히 정말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그럼에도 리바운드는 곧잘 경쟁을 해왔던 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인디애나의 상황은 지금 인디애나 갑자기 술 취한 사람 마냥 정말 급격하게 나쁜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나쁜 흐름을 타게 된 원흉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인디애나가 공격 리바운드 수치 최근 5경기 꼴찌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리바운드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공격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를 합한 이 모든 총 리바운드 개수 역시도 최근 5경기 꼴찌에서 2등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리바운드를 아예 못 따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인디애나란 말이죠. 인디애나는 이 골밑 경쟁이 대폭 나빠지면서 이 나쁜 흐름을 타기 시작한 건데 인디애나가 4연패를 찍은 이 시발점인 디트전부터 직전 샬럿전까지 인디애나는 공격 리바운드를 10개 이상을 따낸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최근 9경기에서 공격 리바운드가 좋은 샬럿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격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따낸 팀이었고요. 즉 엠비드가 없을 때에도 공격 리바운드가 밀리는 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양 팀의 이 골밑에서의 경쟁력 차이가 현저하다면은 인디애나가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필라 상대로 이 내일 경기에서 역배승을 만드는 방법은 야투가 엄청나게 잘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3점 막 40%도 감당하고 45% 이상은 무조건 찍혀야 저는 인디애나 역배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필라델피아는 1승 1승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얘네가 막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다거나 뭐 돌발 결장을 뛰어가지고 한 명 쉬어간다거나 뭐 일정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얘네가 수비 에너지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하등 안 들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고 수비 에너지가 끈적하게 좀 나올 경기이기 때문에 인디애나의 야투가 터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필라슨, 바이엔 메인으로 서브는 솔직하게 이것도 양팀 상대 전적 보면은 오바 줄 타고 있거든요. 양팀 상대 전적이. 근데 저는 지금 인디애나의 무기력한 경기력이 필라전에 반등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어서 언더 쪽으로 볼게요. 저는 언더, 필라가 언더 내면서 좀 대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하기 전에 시카고랑 샬럿 경기는 양 팀 모두 GTD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라인업 체크가 필수인 경기라고 봅니다. 시카고 경기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세비치라든지 이런 GTD 떠 있는 애들이 모두 출전을 한다라면은 저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시카고 경기 230대 초반이면은 오바 물만 하다라고 봐요. 멤피스랑 브루클린 경기는 올 시즌에 이미 두 번이나 맞붙었었던 양 팀이거든요. 서부랑 동부 팀인데 올 시즌에 이미 두 번을 맞붙었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이상하게 멤피스가 브루클린만 만나면은 야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두 번 모두 다 브루클린한테 졌죠. 멤피스는 현 시점 최고조 흐름을 좀 달리고 있는 팀이긴 한데 브루클린과의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110점도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멤피스가 10점으로는 아주 꽤나 높은 핸디 기준점을 받았는데 저는 바에는 맘 편하게 못 갈 경기라고 좀 봤어요. 왜냐하면은 전 시즌도 아니고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멤피스가 다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브루클린한테 다 졌다. 뭐 이긴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역배승을 당했다라면은 이건 멤피스 마에는 저는 아주 깔끔한 접근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기 이거 정보를 보시더라도 물론 직전 경기는 이 카메론 존슨이가 개인 야투 73%를 기록하면서 터무니없이 잘 터진 경기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자모란트가 뭐 매치 득점 리더 역할이 되고 그랬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거 멤피스 마인 솔직하게 안 들어가긴 아쉬운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홈에서의 멤피스는 지금 승리한 경기에서 올 마인을 찍고 있는 팀입니다. 올 100%로. 멤피스가 이긴 개똥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는 누구나 보는 경기인데 이기면은 마인까지 해주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팀이 멤피스입니다. 홈에서의 멤피스. 그럼 마인 보는 게 정석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언더만 볼게요. 브루클린 상대로 멤피스가 특히 2점 슛 야투보다도 3점 성공률이 굉장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의 이 압박 수비에 굉장히 고전했다라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으로 올 시즌에만. 그래서 두 번 모두 여기 써져 있다시피 3점 성공률 30%를 못 넘겨서 다 20%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기준점은 해외 기준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0.5까지 좀 오른 경기, 오바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배트맨 기준점이 228.5고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준점이. 저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언더 기본 이하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경기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덴버랑 클리퍼스 경기는 덴버는 자말 모레이가 GTD인데 연습을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지만 출전 여부는 알 수가 없고,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제임스 하든이 인저리 리포트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근데 데릭 존스 주니어가 결장을 한다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허슬 플레이가 좀 되는 애기 때문에. 우선 올 시즌 양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한 번은 핵언더, 한 번은 핵오바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두 번 모두 클리퍼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무엇보다 덴버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는 걸 인지를 꼭 해야 돼요. 덴버는 무조건 올 시즌 덴버는 무조건 실점이 많은 팀이다. 얘네가 뭐 디펜 레이팅 이런 걸 떠나서 실점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리그 2등이거든요. 105대로. 그러니까 덴버가 최근에는 굉장히 잘 달리는 팀이고 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점도 늘 수밖에 없고 뭐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에 워싱턴한테 120점 넘게 때려 맞았으니 얘네는 솔직히 지금 뭐 엄청나게 핵언더 경기를 할 거라는 가능성이 제일 저조해 보이는 게 덴바예요. 그리고 덴바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넘게 연승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팀이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2연승도 달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 경기는 무조건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록대로라면
역배승을 당하겠죠. 덴버의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은 좀 느끼는 점이 꽤나 강렬합니다. 11월 20일부터 총 10번 경기 치러가지고 5승 5패. 딱 5할인데, 근데 이 5패를 거둔 경기는 모두 오바였습니다. 승리한 경기는 2오바 3언더였고, 즉 대량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지는 경기에 상대한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하는 그림이 정확하게 50% 이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클리퍼스가 대량 득점을 읽어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확률 높은 접근이란 계산이 좀 나오는데, 클리퍼스가 지금 두 경기 동안 정말 처참한 득점력을 자랑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분명히 선보였지만, 미네소타전에는 백투니 여파도 껴 있었죠. 그리고 노먼 퍼일이가 결장을 했었죠. 직전 휴스턴전에는 제임스 하든이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 제일 핵심 선수, 이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씩 나란히 차례차례 결장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양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 12월 2일, 이날, 이거 기록한 이날에, 이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11일 전일인데, 이날 이 4개의 쿼터 중에서 3개의 쿼터가 60점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템포도 빨랐고, 양 팀 모두 3점도 4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야투도가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또한 클리퍼스가 덴버 상대로 무려 4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덴버 상대로 충분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길 만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덴버가 약체 팀이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는 그런 홈발도 많이 맞는 팀이고, 그래서 이 서력을 좀 준비한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이 덴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최근 무기력했던 모습을 반등해내면서 좀 잘해내는 그런 양상을 좀 노려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퍼스 프렌하고 오바 쪽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클리퍼스 프렌하고 오바 쪽. 유타랑 피닉스 경기는, 유타는 클락슨이 GTD로 격상을 했지만 마카넨 역시도 GTD 상태가 됐죠. 피닉스는 듀란트가 지금 프로바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복귀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키치는 아예 부상 리포트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닉스는 완전체가 이제 회복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른 거 없이 피닉스의 올 시즌이 성적 자체가 아주 기형적인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듀란트 출전 시 승률 80%대, 결장 시 승률 10%대입니다. 사실상 듀란트 원맨 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이런 기형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피닉스의 셀러리 캡 구조만 보더라도 물론 듀란트가 연봉을 제일 많이 받지만 듀란트하고 부커하고 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이 3명만 해도 150mm거든요. 근데 이 듀란트가 압도적 1위가 아니라 근소한 차이로, 약간 차이로 1인 거지, 브래들리 빌하고 데빈 부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 듀란트 하나 없다고 이렇게 승률이 10%대로 떡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리볼이 되는 선수하고 되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경기 양상 자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듀란트는 분리볼이 되는 장신의 선수고, 브래들리 빌하고 부커는 막 사이즈가 아주 키가 큰 선수나 NBA 기준으로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분리볼이 전혀 안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볼이 되는 선수가 있으면은 상대 팀의 이 키가 큰, 수비가 좋은 디펜더가 매치업이 자동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데빈 부크랑 브래들리 빌이 야투가 굉장히 한결 편해지죠. 오픈 찬스도 훨씬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듀란트가 없으니까 완전 공격 양상 자체가 피닉스는 급변하는 그런 경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80%랑 10% 이런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홈에서의 유타는 돌연변이 같은 모습을 간혹 하는 기억이 존재합니다. 전 시즌까지만 해도. 근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얘네는 프렌 성률이 정말 낮은 팀입니다. 유타는 패배한 경기에서 듀란트가 복귀한 피닉스가, 솔직히 저는 유타의 농구를 보면서 얘네는 아직 미완이다, 완성체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
올 시즌 이 턴오버 수치 압도적 1등, 그냥 1등도 아니라 제일 많은 팀, 턴오버가. 결국에는 턴오버가 왜 나오는 거죠? 볼 관리가 제일 불안한 팀이 턴오버가 많은 거잖아요. 패스 미스 이런 게 다 턴오버인데. 근데 유타가 지금 턴오버가 제일 많은 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하는 농구를 보면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듀란트가 있는 피닉스는 승률 80% 이상의 엄청난 강팀이죠. 피닉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쪽 볼게요. 오바쪽. 이거는 피닉스가 혼자서 125득점 이상 찍어주는 양상분석 서브는 오바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양팀 상대전적이 오바 줄 타고 있어요. 이 경기도 포틀랜드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우선 샌안토니오 핵심 센터 두 명이 모두 샌안토니오가 포틀랜드의 핵심 센터 두 명이 모두 GTD에 걸려져 있는 상황이죠. 클링언하고 에이튼. 이 두 명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클링언은 최근 연습에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존재를 하거든요. 완벽하게. 아까 덴버의 자말 머레이는 연습을 일부 소화했다라고 나오고 일부. 근데 클링언이는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클링언은 약간 출전 가능성을 한 70%까지 보거든요. 클링언이 나오면 좀 포틀랜드는 수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클링언의 경기를 보면서 올 시즌 루키지만 키가 정말 크죠. 거의 2m 한 20은 되는 것 같은데 키가 우선 크다 보니까 상대가 이 페인트존을 아주 쉽게 공략을 못하는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이거 직전 경기 샷차트를 보면은 이거 이 페인트존에 35 던져가지고 25 넣었다? 이거 페인트존 찢은 거 그러니까 밝은색 파란불 돼 있죠. 그러니까 페인트존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찢었죠. 샌안토니오 포틀랜드의 인사이드를. 근데 클링어니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저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켈든 존슨하고 잭 콜린스, 이 스테픈 캐슬까지 세 명이 이제 추가로 결장을 하는데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이틀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평균 득점이 120 이상을 기록 중일 정도로 아주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샌안토니오의 뭐 스테판 캐슬이라든지 켈든 존슨이 올 시즌 뭐 3점 선을 둘 다 20%대고 굉장히 나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샌안토니오가 웬반야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2옵션 이렇게 뚜렷하게 뭐 데빈 바셀이 2옵션이겠지만 정확하게 막 3옵션, 4옵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얘네가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한 2등부터 한 7등, 8등까지는 평균 득점이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그 중에 두 명이 없는 겁니다. 켈든 존슨하고 스테판 캐슬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샌안토니오의 결국에는 농구는 좀 가짓수잖아요. 가짓수. 얘네 이렇게 득점 이렇게 기록하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야투가 뭐 3점 막 70%, 80% 기록해가지고 막 20득점 기록하는 뜬금 평균 득점 막 6점짜리가 20득점 기록하는 그런 경기가 나와야 오바가 많이 찍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딱 두 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짓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샌안토니오 웬반야마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웬반야마가 올 시즌에 52득점 하는 경기도 있었잖아요. 커리어 하이.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에 포틀전이 12득점 넣었어요. 개인이 31% 찍었고. 웬반야마가 이상하게 포틀랜드한테 좀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약한 선수고. 그럼 결국에는 되려 웬반야마보다도 서브 센터인 잭콜린스가 2점 더 넣었네요. 14득점으로. 그러니까 웬반야마가 폭발 못하고 샌안토니오의 가짓수는 줄어들었다.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이 경기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저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친구가 제가 녹화한 영상을 좀 보면서 했는데 정말 흥분한 사람이 녹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전달하더라고.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석 영상은 좀 진중해 보이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가급적 좀
릴렉스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이면서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당분간 뭐 정해지는 스케줄이 없으니까 분석에만 몰두해서 좀 좋은 성적 한번 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